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탄소산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전주대 탄소연구소의 탄소전기와이어 실용화 사업이 지난 5월 교육부에서 주관한 2016년 20 분야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7일 탄소연구소 확장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소산업이 전라북도 새로운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대학교가 7일 탄소연구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는 교육부가 시행한 2016년 20 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탄소연구소 건립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탄소전기 와이어 응용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21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탄소전기 와이어 응용 실용화 기술 개발은 2016년 대학별 순회 간담회 시 제안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9년간 국비 49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탄소연구소는 연구실, 운영사무실, 실험실, 전임연구원실, 회의실로 구성됐고 주간연구 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전임연구 인력 등 총 15명의 연구 인력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또한 저전압 탄소 방전 와이어 공기청정 기술 개발, 고전도성 탄소 전자기 와이어 실용화 기술 개발 등에 관해 중점 연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는 탄소전기 와이어 연구와 연계한 융합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로 하여금 탄소 전문 지식, 현장 실무, R&D 능력 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마을을 투어하는 소통 행정에 나섰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에 마을 투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대화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마을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날 원 도지사는 안덕면에서 정통장류와 감귤식료를 생산 판매하는 양춘석 식품을 방문해 체험활동을 가졌으며 여성 농업인 10여 명을 만나 농해소득 사업장 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 원도지사는 화순리 마을 권역사업인 번내골 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자연에너지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원도지사는 안덕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아직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마저 더 분발을 해서 더 늦기 전에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희룡 도지사는 민선 6기 후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안덕면과 추자면, 한경면, 성산읍 등 읍면 및 동지역에 지속적인 마을 투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지난 6일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 후반기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7대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 6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라북도 전주시를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현안을 바탕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7대 핵심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7대 핵심 프로젝트로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제시하며 민선 6기 후반기의 성장 모토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과 예비군 훈련장의 단독 이전 등 지역민들의 반대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은 전주 시민의 마음을 모아 7대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관련 인원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1호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지난 6일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공장에 국내 최초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PPS 군산공장을 준공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외국투자 1호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가 6일 도레이 첨단 소재 PPS 군산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PPS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 군산공장은 150도씨 이상에서도 견디는 높은 내열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PPS 수지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원료에서 수지, 컴파운드에 이르는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한 PPS 군산공장이 건립되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PPS의 국내 생산으로 수입 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원료부터 완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이 가능한 일관 생산 체제를 통해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기존 공장 대비 10% 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PPS 수지 8,600톤, 컴파운드 3,3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PPS 수지 17,200톤, 컴파운드 6,600톤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PPS 수지의 수입 대체 수출 증대 효과로 약 1조 2천억 원과 신규 직접 고용 150여 명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새만금 지역 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레이사는 PPS 공장 설립에 1,9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오는 2018년까지 공장 증설을 위해 1,1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준공식은 이영관 도레이 첨단소재 회장을 비롯한 니카쿠 아키히로 사장과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최근 타 지역 업체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 담긴 지정 폐기물을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 발암물질 불법 매립 사태에 대해 낭산주민대책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낭산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낭산면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조속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민위원회는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와 공개, 매립업체 관리 감독 수립 및 토양 원상 회복 등을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민위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전면적 영업 정지 조치 등을 취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며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원율 시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산책을 위해 40억 원을 들여 아중저수지 주변의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아중호수 산책로 주변이 관리가 안 된 모습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8년 말까지 총 50억 원을 들여 아중호수의 생태 산책로를 조성하고 소통광장 등 다양한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아중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산책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중호수의 모습을 보면 곳곳에 거미줄로 인해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 좋고 여기 와서 애들이랑 산책하고 기분 좋게 있다 가려고 왔는데 막상 위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는 너무 안 좋죠. 전주시 관계자는 아중리 지역이 호수 지역이라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해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난처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힙합그룹 리쌍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가 운영하는 곱창집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건물주인 리쌍 측은 법원의 퇴거 명령에 따라 법대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세입자 서 씨는 현실성 없는 법에 대한 불만을 품으며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그린벨트 내 상습 위법 행위 451건을 집중 단속해 이 가운데 26건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소양호 일대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계곡에서 떠내려온 각종 생활 쓰레기들로 뒤덮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어선을 띄울 수 없어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매년 장마철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 어민들의 항구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